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태백시는 한때 석탄 산업의 중심지였지만 각종 사고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태백시에선 순직 산업전사를 기리기 위한 추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1975년 태백시 황지동에 세워진 순직 산업전사 위령탑입니다. 이곳엔 탄광에서 일하다 숨진 산업전사 4천여 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태백시는 이 일대 7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모두 425억 원을 들여 탄광 역사 문화 체험관과 추모 공원 등을 지을 예정입니다. 2년 전엔 추모 기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보상 계획 공고 중이고 기본 및 시설 설계 용역을 위한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내년 국비를 포함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기본 및 시설 설계를 완료해서 이 일대를 성역화하는 공사는 현재 상태라면 2026년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태백 지역 관련 단체들은 추모 공간을 만들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추모 행사일이 지역별, 단체별로 나눠져 있어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주도의 광부의 날 지정을 우선 바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 통계상으로는 조사도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몇만 명 된다 보거든요. 5.18이나 제주 4.3처럼 국가 차원에서 위령제를 지내주고 돌아가신 분들한테 영향을 기대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다 매년 10월 합동 위령제를 올리는 단체는 기존 위령탑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폐강 지역 시군마다 지어놓은 유사한 관광지처럼 고민거리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식견이 있는 그런 참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준비를 해야지. 이거 하고 다시 또 뭐 잘못됐다고 해서 몇 년 지난 뒤에 다시 또 이거 아니다 다시 고치자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업이다. 순직 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이 광부들과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 첫 삽을 뜨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강원도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참사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지금은 참사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는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라이 강원을 인수한 파라타 항공이 내년 상반기 양양 제주 노선을 재개하고 국제선 취항도 고려하는 가운데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파라타 항공은 내년 상반기 취항을 위해 지난 10월 항공기 한 대 임대 계약을 마쳤고 추가 항공기 2대를 들여오기 위해 임대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 항공사인데다 플라이 강원 파산 위기 당시 빠져나간 숙련된 항공 인력을 다시 확보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번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태세도 더욱 철저하게 갖춰야 할 신생 항공사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인 3km보다 200m 짧은 2,800m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의 활주로도 3km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8개 국제공항 가운데 인천이 4km와 3.75km로 활주로가 가장 길고 김포 3.6, 김해 3.2, 제주 3.18km인 반면 무안이 2.8km, 청주와 대구는 2.743km이고 양양국제공항은 국내 국제공항 가운데 활주로가 가장 짧은 2.5km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 원주공항은 2.743km로 나타났으며 여수공항과 울산공항은 국내 공항 가운데 활주로가 가장 짧은 2.1km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의 강원도 최초로 디지털 국가자격 시험센터가 구축됐습니다.
그동안 국가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 타 지역을 찾아야 했던 영서남북권 응시생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하은 기자입니다. 시험지를 나눠주고 OMR 카드를 작성하던 시험장 풍경은 이제 옛말입니다. 모의 시연이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 필기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문제를 읽고 마우스로 답을 누르면 자동으로 마킹이 되고 제한 시간 안에 수정해 제출하면 끝. 채점도 신속해 합격, 불합격 여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원주의 디지털 국가자격시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상지대학교 안에 구축된 국가자격시험센터는 8개 컴퓨터 기반 시험실과 다목적 시험실 2개 등 10개 시험실, 시험 본부실 등을 갖췄습니다. 하루에 최대 900여 명이 동시에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종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기능사 시험은 1년에 4번, 기사 시험은 1년에 2번 정도 치러집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 산업인력공단 지사가 있는 춘천과 강릉은 응시기간 안에 평일과 주말 모두 시험이 치러졌지만 원주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적정한 시설을 갖춘 곳을 찾다 보니 주로 대학교 강의실 등을 임차해 시험장으로 썼는데 주말에만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서 지역 국가자격증 전체 응시자의 절반 가까운 46.2%가 원주 지역 응시자인데도 춘천 또는 아예 서울까지 가서 시험을 봐야 했던 겁니다. 일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일이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직업훈련 사업들, 공동훈련센터 사업들, 이런 사업들도 같이 녹여서 자격검정 시험하고 같이 가게 할 것이고. 산업인력공단은 2026년까지 모든 국가자격증 필기시험을 컴퓨터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디지털 전환율은 벌써 90%를 넘겼습니다. 이에 맞춰 지역에서도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응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격증에 도전하고 역량을 키워 지역사회와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22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교부세는 지방도 403호선 춘천 덕두원 수해복구 공사와 화천 구만 오음간 도로 확포장 공사, 강원 지자체 하천 정비공사 등에 사용됩니다. 강원도는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 안전 확보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올해 상반기 예산까지 더하면 336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영월과 삼척을 잇는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가 내년 초 발표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조만간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동서6축 고속도로 영월 삼척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월 삼척 구간이 예타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와 설계를 거쳐 오는 2026년 하반기쯤 착공해 2033년쯤 완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평택과 삼척을 잇는 동서6축 고속도로는 정부가 지난 1992년부터 개설을 추진한 뒤 서평택과 충북 음성 구간은 지난 2008년, 음성과 충주 구간은 2013년, 충주 제천 구간은 2015년에 잇따라 개통됐지만 제천과 삼척 구간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의 항행 안전시설이 다른 국내 공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요 공항의 항행 안전시설 현황에 따르면 국내 8개 국제공항 가운데 양양국제공항만 레이더 접근 관제소와 관제 레이더, 정밀 접근 레이더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